자, 지금 시장은 다스코에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자, 오늘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급등이 나와 주었습니다. 이번 산승이 단순히 532억 원 공사 수주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 참여자들 주목하는 것은 일회성 공사 매출이 아니라 20년 동안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계약을 단순한 수주 공시가 아니라 기업의 체질이 바뀌는 신호로 해석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대감은 차트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체크해야 될까요? 시장이 이 뉴스를 얼마나 강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대감이 실제 매수세로 이어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자, 여러분들 좋아요 꾹 눌러놓으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먼저 분석을 해볼 텐데, 자,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6월 8일 이후부터 추세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2평선과 62평선을 모두 회복했고, 오늘은 장중 5,200원까지 올라가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줬죠.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5,200원까지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번 계약에 대해서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성장 스토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하루 이틀 거래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지만, 하지만 적어도 어제 오늘 시장은 이번 계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무엇을 주목해야 될까요? 자, 5,200원에서 내일도 거래량이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새로운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뉴스 하나로 실적이 달라질까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고요. 시장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계약은 공사에 대해서는 532억 원이고요. 20년간 운영관리 계약이 230억 원입니다. 총 762억 원 규모이죠. 여기서 시장이 더 높게 평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공사 금액도 중요하지만 20년 운영관리 계약입니다. 왜 그럴까요? 공사는 공사가 끝나면 매출도 끝나요. 하지만 운영관리는 발전소가 운영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관리 수익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일회성 매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매출 구조로 변화될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는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계약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실적이 폭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은 앞으로 분기 실적에서 실제 매출과 이익이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계속 확인할 거예요. 앞으로 무엇을 보셔야 될까요? 기사도 중요하지만 장중 수급과 거래량의 변화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번에는 진짜 달라지는 거 맞는 거지? 그 기대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기대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죠. 결국 기대는 실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고요. 주가 상승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확인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5,200원까지 도달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죠? 매도해야 될까, 홀딩해야 될까?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실 텐데, 월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월봉 차트를 보면 아직까지 120평선이 역별 형태로 되어 있어요. 대략적으로 가격대를 보면 5,400원에서 5,500원, 여기 가격인데, 우선은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 저항받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들 뭘 보셔야 되냐?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돼요. 수급이. 자, 지금 수급을 보면 개인 매수세가 굉장히 눈에 띄죠. 기관들은 아무래도 수가 적습니다. 외국인은 순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차익시험 매물이 쏟아지는 이후에 수급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대응 방법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맞춰서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 시점 차트가 너무 매력적이죠. 그래서 차트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무조건 홀딩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수급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바로 체크해 드려서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홀딩을 해야 되는지, 장중에 매도해야 되는지, 이 대응 기준에 대해서 제가 바로 알려드릴 거니까, 자, 지금 바로 0673-8354로 문자 신청하셔서 이 대응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 수주 하나로 끝나는 걸까? 답은 아직 아닙니다.
자, 이번에 기사가 나온 것이 신한태양광 EPC 사업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필리핀 1기가와트 태양광 프로젝트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이번 계약도 중요하지만 필리핀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추가 수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인 수주까지도 나오게 된다면 이번 계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실적이 언제부터 반영이 될 것인가. 실적은 공사 진행률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계약했다고 내일 실적이 바로 좋아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주가는 실적을 기다려주지 않죠. 실적 개선이 예상되면 주가는 먼저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5,200원까지 올라왔고 월봉상으로는 122평선의 저항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략적으로 5,400원에서 5,500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넘쳐난다면 눌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지금 5,200원 부근에서 5,500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차익 시험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게 수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것이 개인 보유 물량 차트인데 아무래도 개인이 더 우세하다 보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은 물량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죠. 자, 개인 물량이 우세한 상황에서 이 매물이 쏟아질 때는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차익시험 매물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하게 되는 그림이 나온다면 기대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죠. 자, 이 흐름에 따라서 장중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주가를 결정할 가장 큰 변수는 세 가지인데요. 20년 운영관리 계약이 실제적으로 반복 매출로 이어지는지, 신한 프로젝트 이외에도 대형 EPC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지, 필리핀 1기가와트 프로젝트가 실제 본 계약으로 연결이 되는지, 이 세 가지가 현실화된다면 시장에서는 단순 건설주가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 다시 평가할 가능성도 높다는 거고, 이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다스코는 좋은 뉴스 하나로 끝날 종목인지 아니면 새로운 상승 추세의 시작이 될 종목인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지금 워낙에 가파르게 올라왔고 월봉상으로 120평선 저항 구간에 거의 근접해 있다 보니까 장중 거래량과 수급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만 보고 추격 매수하거나 반대로 너무 일찍 매도해서 큰 흐름을 놓치는 투자자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고 새롭게 들어가신 분들 많으실 텐데 자, 120평선을 과연 돌파하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을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번은 차익시험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눌림목을 거쳐서 다시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이대로 추세가 끝날지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지금 계속적으로 내가 어디까지 홀딩을 해야 될지 내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이 기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장중에 본업에 종사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타이밍을 놓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이 타이밍을 잡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자, 지금 바로 06730-8354로 문자 신청하시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어디까지 홀딩을 해야 될지 내가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장중에 매도해야 될 타이밍이 나오면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차익시험 구간에서 차익시험 매물이 쏟아져서 눌림이 나왔을 때 적정 지점에서 지지를 받으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들어가셔도 되는 타이밍이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차익시험 매물이 나올 때 수급이 엄청나게 쏟아져서 계속적인 하락으로 가게 된다. 이럴 때는 장중에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해서 이 타이밍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기 때문에 자, 01073-8354를 문자 신청하신 분들에게 제가 이런 기준들을 그리고 타이밍도 제가 잡아드릴 겁니다. 자, 다스코라고 남겨놓으시고 이 대응들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에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되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호남에 800조를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6월 29일 기사이다 보니까 지금은 투자 금액이 늘었을 겁니다. 자, 주요 내용이 무엇이냐? 호남 메가캡, 호남 지역에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부장 종목이 중요하다는 건데 최소 60곳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반도체 클러스터 완성하기 위해서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도 같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첨단 공정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장비 교체와 소재 투입이 잦아져서 장기적인 수요가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종목들이 사월 반도체와 하나마이크론, PSK인데 여러 종목도 있는데 제가 가려놓았어요.
여기 있는 종목들 아직까지 상승이 나오지 않는 핵심 종목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소코 때문에 수익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추가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용도로 이 종목들을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반드시 된다 안 된다에 떠나서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돈이 움직이죠. 돈이 움직인다는 것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의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사항들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소부장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건데, 자, 여러분들 이 종목이 무엇인지 알아가셔야 되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내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이것을 알아가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것들을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구독 버튼 눌러놓으시고 015-731-8354로 문자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자, 100% 무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 이것들을 빠르게 대응을 받아가시기 바래요. 자, 015-731-8354로 바로 문자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여러분들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거고요. 저는 진심으로 노력하신 분들이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터넷 기사를 통해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유명한 배우죠. 이분이 2011년부터 하이닉스를 주당 2만원대 매수하고 나서 4000% 수익률을 달성했다. 이런 내용들 보셨을 겁니다. 자, 정말 무섭게 올라갔죠. 오랫동안 누워있다가. 왜 그랬을까요? 단순 존버가 아니라 산업 패러다임 초기 핵심 인프라를 선점했다는 점이에요. 시장이 오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 가해인 산업으로 평가를 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죠?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AI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졌죠. AI 데이터 시대의 메모리 수요가 구조적으로 폭등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재 AI 시장의 위치는 GPU나 HBM, 서버, 전력, 데이터 센터 중심의 하드웨어 시장입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냐? AI 시대에 도로와 발전소 건설 단계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죠. 이런 현상에서 GPU나 HBM 공급 부족 현상과 밸류레이션 재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SK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이거 놓치신 분들은 많은 후회를 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AI 인프라가 구축이 완료되면은 이제는 소프트웨어예요. AI 소프트웨어. 예전에 IT 때도 생각을 해보면 전 세계 인터넷이 공급이 되었을 때 그런 시설들이 확충되었을 때 그때부터 소프트웨어주가 엄청나게 날아갔습니다. AI도 동일하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AI 같은 경우는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업무 자동화 실현이 가능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경쟁력이 확보되기 때문에 요즘 AI 안 쓰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굉장히 편리해요. 자, 왜 그럴까요? 데이터 분석이 고도화가 된다는 거죠. AI 기반으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인사이드를 도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결국 AI 소프트웨어가 활성화가 된다면 AI 에이전트라든지 생성형 AI라든지 기업형 AI 자동화, AI 데이터 플랫폼, AI 보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관련 기업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자, 한국으로 따지면 사실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가장 유력하긴 하죠. 그런데 저는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너무 뻔하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 다음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이렇게 이름을 가려 놓았는데 이 기업은 국내 전통 AI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최근에 LLM과 AI 에이전트, AI 검색 공동기관, AI 기업형 AI 플랫폼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결국 정리하자면 이거죠. AI 에이전트 검색 솔루션 개발 및 플랫폼 확장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냐?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AI 정책 수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고 데이터 분석 플랫폼으로 공공기관이나 기업 대상으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당장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아니에요. SK 하이닉스도 지금 연봉 차트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누워있다가 갑자기 튀었기 때문에 자,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도 사실 차트 흐름은 답답합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는 누워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튈 가능성이 높아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AI 하드웨어가 거의 다 갖춰지고 이제 소프트웨어가 활성화가 되는 이 시점에 엄청나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저와 함께 조금씩 매집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저와 같이 동참하기 원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전화번호 010-773-8354 문자 내용에 히든이라고 남겨놓으세요. 자,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지난번 IT 버블 때 그랬던 것처럼 기술이 바뀔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하드웨어가 주도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놓치셔서 굉장히 힘드셨잖아요.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하드웨어가 끝나면 이제 소프트웨어가 가야 돼요. 저는 이 종목이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이 흐름에 따라서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랑 같이 이 종목 함께 공부하고 대응하면서 매집한다면 여러분들 의미 있는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동참하실 분들은 010-773-8354 문자 내용에 히든이라고 남겨놓으세요.